안녕하세요. 뉴스성 날씨 유다현입니다. 겨울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이 뇌졸중은 한 번 발병하면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뇌졸중,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예, 뇌졸중은 그 혈관 질환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뉘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을 말합니다. 네. 또한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나와서 발생하는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혈전과 색전에 의해 생기는데요. 혈전은 혈관 안에 생긴 핏덩어리를 의미하고요. 색전은 경동맥 같은 큰 혈관이나 심장 판막에서 생긴 후에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는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두개골 안의 비정상적인 출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뇌실질 안의 출혈과 경막 같은 뇌 주변의 출혈로 나누게 됩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에는 뇌졸중은 주요 사망 원인으로서 단일 장기 질환으로서는 1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의 통계청 자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3.2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서 뇌졸중의 사회 경제적인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은 그 환자에 대한 그 사회 부담률 또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뇌졸중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그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서는 뭐 고혈압, 흡연, 당뇨, 심장병, 비만, 고지혈증, 또 심방세동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위험 인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위험성이 배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뇌졸중 발생률이 고혈압 환자는 5배, 흡연자는 2배가량 증가하는데요. 혈압도 높고 또 흡연도 하게 되면은 뇌졸중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네. 혈압은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소입니다. 또 고지혈증의 경우 같은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 위험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에서는 당화혈색소가 1% 감소될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은 12%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혈당 조절을 할수록 일반적인 혈당 조절의 전략보다는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42%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가장 예, 많은 예, 게 예. 바로 이 예, 예. 뇌졸중이라고 예, 예. 하는데요. 실제로 발생 현황은 예, 어느 예. 정도인가요? 그 뇌졸중은 사망 원인에서도 높지만은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를 보면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뇌졸중 환자는 79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고요. 뇌졸중으로 인한 의료 비용은 3조 7,370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15.9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1000명 중에 6명이면은 100명 중에 한 2명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뇌졸중의 경우는 뇌손상이 지속되면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네. 환자의 불편감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뇌졸중 유발률을 보게 되면 40대는 1000명 중에 6.5명, 50대는 1000명 중에 24명, 60대는 1000명 중에 58명, 70세 이상에서는 1000명 중에 67.5명이 뇌졸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후에는 뇌졸중에 대한 주의와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네,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또 예, 증가하는 증가합니다. 양상을 예. 보인다. 네, 뇌졸중의 또 가장 이제 무서운 병인 이유는 심각한 후유증이 또 뒤따르기 예, 예.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예, 예.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 뇌는 그 각 부위별로 감당하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감각을 못 느끼게 되고 또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몸의 한쪽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몸의 한쪽을 아예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양쪽을 비교했을 때 다른 쪽보다 확실히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경우도 마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안면 신경마비가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언어장애라고 합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말하는 것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한쪽이 안 보이거나 또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것 같은 시각장애, 또한 아주 심각한 극심한 두통도 뇌졸중이 있을 때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 왔을 때 한쪽 마비라든지 언어장애, 어지럼증, 시각장애, 극심한 두통 같은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하게 되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뇌졸중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급격히 뭔가 발생하는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뇌졸중을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 장애, 예. 또 어지럼증, 예. 또 뭐 두 개로 보인다거나 예, 예. 극심한 두통일 예,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그렇죠. 가장 좋겠군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뇌졸중 가운데 그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게 되면은 사망 위험은 물론 신체 마비 같은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든지 항혈소 판제,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뇌혈관이 터져 생긴 출혈성 뇌졸중은 출혈로 인해 올라간 뇌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압도 낮춰줘야 합니다. 간혹 큰 혈관이 막혔거나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동맥이 좁아져서 이곳에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 70% 이상 좁아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의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네, 뇌졸중의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도 예, 뒤따를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뇌졸중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예, 예. 할까요? 뇌졸중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상된 뇌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크기와 병변의 위치에 따른 손상의 심각도에 좌우가 되는데요. 작은 뇌경색의 경우는 기능 회복이 수일부터 시작돼서 짧게는 수주 내라든지 길게는 몇 달 내에 기능 회복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뇌졸중의 경우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병행하더라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호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급성기 뇌졸중 시기부터 환자의 상태와 동반 질환에 대한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예. 위한 생활 수칙들 좀 알려주시죠. 그 뇌졸중의 원인을 없애주면은 그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뇌졸중은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또 금연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우선 늘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서 동물성 지방이라든가 노른자, 새우, 오징어, 간 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요. 야채나 과일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평상시에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예. 그리고 싱겁게 먹고 예. 주로 야채나 과일을 예, 먹는 예. 식습관을 예, 예. 유지하는 게 이 뇌졸중 예방할 수 예, 있는 예. 방법이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뇌졸중은 주로 새벽과 아침에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면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운 새벽 운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평소 식습관과 또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